문김대전, 병5년에 재개된다. 광주 출신의 두 특급 선수 문동주, 23, 한화 이글스, 와 김도영, 23, 한화 이글스. 그들은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던 것 외에는 프로에서 함께한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 2024년에는 김도영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정규 시즌 MVP에 오른 반면 문동주는 성장통을 겪었다. 김도영과 기아 타이거즈는 통합 우승의 기쁨까지 누렸다. 하지만 2024년 김도영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3차례 결장하며 30경기 출장에 그쳤다. 기아도 8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문동주는 포크볼을 확실한 무기로 발전시키며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 한화의 통합 준우승에 큰 힘이 되었다. 2024 시즌 연봉을 보면 김도영은 5억 원, 문동주는 1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변화가 예상된다. 김도영의 연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가 주목받고 있다. 반면 문동주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24경기에서 11승 5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며 연봉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김도영이 30경기만 출전했기에 지난해 문김대전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선수의 대결은 2024년 7월 19일 대전 이 마지막이었다. 역대 전적은 9타석 7타수 4안타, 2루타 2개, 2볼넷으로. 김도영이 절대적 우위지만 이는 완전히 과거의 기록일 뿐이다. 문동주와 김도영은 올해 바쁜 시즌을 보낼 예정이다. 먼저 둘 다 1월 사입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전지훈련에 참가한다. WBC에 이어 9월에는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해야 한다. 김도영은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소속팀에서의 임무는 두말할 필요 없다. 문동주는 선발 라인의 중추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류현진이란 거대한 버팀목이 있으나 이제 그의 나이도 더 이상 젊지 않다. 팀이 문동주에게 기대하는 바는 훨씬 커질 것이다. 김도영에게는 지난해 추락했던 기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문동주의 하나는 올해 우승을 바라볼 만한 전력을 구축했다. 반면 김도영의 기아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2024년과 비교해 지난해를 기점으로 두 선수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도영의 연봉이 크게 줄고 문동주의 연봉이 오르면 둘의 보수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년 만에 문김 대결이 다시 성사될 수 있을까? 한화와 기아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전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가진다. 한화가 개막 후 우천 취소 같은 변수가 없다면 그때 기아 상대로 2에서 4번째 선발 투수가 등판할 차례다. 문동주가 3경기 중 1경기에는 마운드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한 김도영이라면 당연히 그 시리즈에 모두 출전할 것이다. 대성불패 구대성은 독수리 군단의 후배인 문동주, 한화 이글스의 성장을 간절히 원했다. 구대성은 25일 정근우가 운영하는 영상 채널 정근우의 야구 인생에 출연해 문동주에게 진정성 어린 충고를 전했다. 대성불패 구대성은 한국 야구사에 확실한 발자취를 남긴 좌완 투수였다. 1993년 1차 지명으로 빙그레, 현 한화에 입단한 후 KBO 통산 569경기, 1128.2이닝에서 67승 71패 214세이브 18홀드,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했다. 1999년에는 55경기, 119.1이닝, 출전해 8승 9패 26세이브, 평균 자책점 3.09를 기록했으며 한국 시리즈 모든 경기에 나서 MVP에 선정되며 한화의 우승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제 경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다수의 세계대회에서 일본을 상대로 좋은 투구를 펼치며 일본 킬러란 별명을 얻었다. 또한 오릭스 버팔로스와 뉴욕 매츠 유니폼을 입으며 일본 프로야구, NPB,
메이저리그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대성은 정근우의 야구 인생에서 구속, 구위, 제구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직면했다. 이에 구대성은 한국은 에이비스를 사용 중이니 무브먼트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문동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국 최고 투수는 문동주인데 무브먼트가 부족하다. 그냥 빠른 공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자세히 보면 투구 시 손을 펴는 모습이다. 그대로 놓는다며 공을 눌러야 한다. 누르면 무브먼트가 더 생긴다고 설명을 보탰다. 2022년 전체 1순위 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한 문동주는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가진 우완 투수다. 첫 시즌인 2022년 13경기 28.2이닝에 나서 1승 3패 2홀드 평균 자책점 5.65에 그쳤지만 2023 시즌 급성장했다. 23경기 118.2이닝에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 71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차지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는 국가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전 2024 시즌 성장통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을 겪은 문동주는 올해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일부 기복도 있었지만 24경기 121이닝에 출전해 11승 5패 평균 자책점 4.01을 기록하며 선발 라인을 든든히 지켜냈다. 구대성은 이처럼 문동주의 패스트볼의 움직임이 더해지면 한 차원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대성은 문동주가 프로에 데뷔한 후 현재 3년 차다. 3년이 되니 1에서 2년 차보다 공을 누르는 게 조금씩 생기더라. 더 눌러야 한다며 대부분 빠른 구위를 가진 선수들이 공을 누르지 않는다. 누를 필요가 있다. 누르면 100% 공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공이 날아갈 때 공기나 바람과 부딪히며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보다도 구대성의 조언이기에 결코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였다. 김도영은 지난해 기아의 통합 우승을 이끈 핵심 선수였다. 정규 시즌 141경기에 나서 0.347의 타율과 38홈런 40도루 143득점 109타점 등을 기록했다. 30. 홈런 30. 도루를 넘어선 그가 40까지 바라보며 리그 MVP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인기도 매우 높았다. 유니폼에서부터 다양한 굿즈 판매 등 마케팅 측면에서 김도영의 비중은 매우 컸다. 기록뿐 아니라 실제적인 수익까지 가져다준 김도영의 2024년이었다. 그러한 그에게 기아는 매우 높은 연봉 인상으로 보답했다. 2024년 1억 원에서 무려 5배 오른 5억 원에 계약했다. 이는 이정 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020 시즌에 세운 데뷔 4년차 최고 연봉 3억 9천만 원을 크게 뛰어넘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크나큰 기대를 모았던 2025년 김도영은 커다란 고난을 맞았다. 시즌 첫 경기부터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진 뒤 좌우측을 번갈아가며 같은 부위를 재차 다쳐 조기 시즌아웃을 선언해야 했다. 2025년 김도영의 최종 기록은 30경기 출전에 타율 0.3097홈런 27타점 3도루 등이다. 출장한 경기에서는 여전한 실력을 보여주었으나 고작 30경기만 뛰며 그 기량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 더욱이 소속팀도 추락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기아는 지속된 부진 끝에 8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으나 특히 타선에서 김도영의 공백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시즌이었다. 팀 분위기도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승 직후에는 전 선수를 비즈니스석 항공편에 태워 스프링 캠프로 보내는 등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했고 현금 10억 원을 들여 마무리 투수 조상우를 영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적이 급전직한 올해는 모기업의 지원도 위축되었다. 이미 팀의 자유계약 선수였던 박찬호, 두산 베어스와 최영우, 삼성 라이온즈,
차례로 내주었다. 과도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지만 이는 확실히 아픈 전력 손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봉 협상 분위기도 매우 냉랭할 전망이다. 상당한 인상을 받을 선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며 연봉 동결 혹은 삭감을 겪을 선수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또한 연봉 감액은 거의 확정적인 흐름이다. 지난해 뛰어난 활약에 상응하는 연봉 인상이 있었기에 올해 팀 성적 하락에 따른 책임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감소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김도영의 경우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장이었으므로 일정 부분 참작해줄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김도영의 삭감 규모는 주전급 선수들 전체의 연봉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기아 구단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